네, 안녕하세요. 양준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주 100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던 건 아니고 주 100시간씩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9살입니다. 지난 살아온 20대를 생각하면 저는 좋았던 이런 기억들보다 후회스러운 게 훨씬 많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남 탓을 하거나 회사 탓을 하거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께서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막상 세미나를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다단계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세미나도 굉장히 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5성 호텔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때 5성 호텔을 처음 가봤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건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제가 다단계를 할 때 2주마다 제 클래스를 열었었는데 나름 인기가 있는 모임이어서 어떨 때는 이제 50명도 넘게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구매 전환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모임을 운영하는 그리고 제 생활비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뭔가 되겠지 그런 마음에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제 통장에는 3천만 원 빚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26살이었는데 빚은 그냥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년 동안 그 다단계 화장품을 하면서 지금 제 와이프랑 또 그때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제 나 잘 된다. 또 와이프한테는 명품백도 사주겠다. 우리 지금 반지하에 살지만 우리가 큰 집에 살 거다 미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인들도 많이 떠나가고 또 남은 사람들도 제가 대할 때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열등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멘탈이 완전히 터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빚이 있으니까 일을 빨리 해야 돼서 일을 막 찾아보니까 택배가 돈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지입차를 사면은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회사차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는 일당 한 10만 원 벌었습니다. 처음 하니까 일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수동 운전도 실전에서 배우고 제대로 지게차 자격증도 따서 지게차도 운전하고 큰 차도 조금 몰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좋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였냐면 회사에 굉장히 낡은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돌아가면서 그 트럭을 썼어요. 하루는 작업을 하다가 그 트럭을 평지처럼 보이는 곳에 세워놨는데 약간 경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이 하도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브레이크랑 사이드 브레이크가 거의 다 마모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괜찮겠지 하고 세워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트럭이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로.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뒤늦게 뛰어가서 트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잡으려다가 트럭 밑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 의해서 구조되고 또 119에 이렇게 실려가서 한 40반을 꼬매고 또 근육 파열이 좀 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배나 머리가 깔린 게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제 택배도 도망치듯이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단계도 못하고 택배도 못하네 나는. 진짜 나라는 인간은 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건설 현장 일이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 택배할 때는
10만 원을 받았는데 건설 현장은 14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반장님 추천으로 원자력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기 현장 일이 굉장히 바빠요. 일정 자체가 바빠가지고 여러 팀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팀이 일을 늦게 하면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가 안 다치길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몸뚱이밖에 없는데 다치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럼 빚을 다 못 갚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7개월쯤 됐을 때 이제 그 무거운 쇠판을 옮기다가 이제 둘이서 옮겼는데 한 40-50kg 되는 쇠판이었는데 옮기다가 호흡이 안 맞아서 제 손가락이 또 찌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또 잠시 일을 못 하게 됐고, 이때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또 다 낫고 그냥 일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 일인데, 다단계나 택배, 노가다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못 버티고 제대로 못하고 그만두니까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지?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열등감도 엄청 심해져서 그때 와이프랑도 좀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제가 싸움의 원인을 자꾸 제공을 한 거죠. 그 열등감 때문에. 당장에 돈은 필요하니까 그냥 하루 필요한 만큼만 벌었어요. 그때 대출금하고 생활비만큼만. 뭐 6만 원이 필요하면 6만 원 벌고 1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만 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유 배달, 뭐 대리운전, 뭐 편의점 파트타임, 뭐 이런 일 막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라는 영상을 봤어요.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택배를 할 때도 주 50시간 정도를 일했고, 원자력에 있을 때도 50시간을 일했는데, 그때 이제 형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야, 50시간도 이거 과하다. 우리 4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저도 그게 100%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40시간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50시간을 하냐. 근데 이 사람은 100시간을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은 주 100시간 하면 한 주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러면은 한 달을 하면은 400만 원이 넘어가는구나. 이러면은 당장에 내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영상 보고 다음 날부터 주 100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100시간씩 일을 한다면 제가 기존에 했던 택배나 노가다나 뭐 대리운전이나 뭐 음식 배달이나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충분히 자리 잡고 인정받고 돈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그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프리랜서처럼 일한 만큼 벌어가거든요. 뭐 음식 배달 한 건에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 100시간을 일 한 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게.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이제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 이제 태풍들이 부는데 원래 저였으면은 도망갔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는 내 몸은 소중하니까 태풍 불면 집에 가야지 이랬는데, 이제 제가 멘탈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조심해서 일하면 되지, 최대한 안전하게 일하자, 대신 주 100시간은 채우자,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야 그런 태풍들 부는데도 일을 전부 하고, 또 실제로 주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니까 돈 걱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또 제가 되게 너무 좋았던 거는 돈 걱정이 사라지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든지 즐거운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돈 걱정이 해결되니 우리 와이프가 오늘 기분이 어떤가, 또 엄마랑 통화하면 엄마 기분이 어떨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게 되면서 소통이 잘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통을 더 잘해야 되니까 책도 자연스럽게 읽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많이는 못 읽고
20페이지씩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페이지면은 300페이지짜리가 15일에 한 권이니까 한 달에 2권은 읽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독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주 100시간을 실천한 지 62일째 되는 날인데 고작 2달밖에 안 했지만 저는 그때 그 실패자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도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떳떳한 자식이 된 것 같고 왠지 아내한테도 든든한 남편이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앞이 좀 막막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근데 이제는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 100시간을 하고 가족들과 소통을 하고 독서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주 100시간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